자, 일단 0.03몰롱도에 60ml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가져갑시다. 얘가 2.4mm몰이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뭐 기억이 아직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X인지 4X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비워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결국에 90ml를 맞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이제 90을 곱해주면 14.4mm몰이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얘가 이제 혼합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딱 빼버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12mm몰이라는 소리고, 얘가 0.4몰 농도의 용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4X를 때렸으면 X가 0.1 답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간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시험지가 뭐 그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거 잘 보시면 니은을 어쨌든 더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니은을 넣고 있는데 농도가 지금 내려가요. 그럼 만약에 얘가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4X가 뭐가 되죠? 1.6몰롱도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0.16몰롱도인데 0.16몰롱도에다가 내가 1.6몰롱도짜리를 넣어주면 진한 걸 넣어주잖아요. 그럼 농도가 올라가야겠죠. 아,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X가 된다라고 하면 0.1몰 농도짜리를 넣어주고 있는 관점이 되니까 0.16에다가 농도가 작은 놈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려가겠죠.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커진답니다. E1, E2, E3, E4로 갈 때 예외 없이 그냥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얘가 EB고 얘가 EB니까 분모가 EB라고 하는 미지수로 공통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EB, EA를 비교했을 때 지금 1보다 다 크죠? 그럼 그 말은 EA가 EB보다 크다는 소리고요. 여기도 1보다 크기 때문에 EC가 EB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1, 2, 3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제일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나면 같은 원자를 비교를 했을 때 E1보다 EA가 한 2배가 좀 넘게 크고요. EC는 E1보다 4배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EA보다 EC가 더 크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더 작은 쪽이 2고 더 큰 쪽이 3이구나. 여기까지 그냥 잡아줬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OF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원자가 2개인 경우에서 E1분의 E2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E1은 E1끼리, E2는 E2끼리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원소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오히려 빠른 풀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외워서 툭툭 때리고 넘어가는 게 원자 2개일 땐 편한데 3개가 들어가면 보통 예외가 껴있는 경우에 그래프가 편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냥 툴로 정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가 3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비교하는 거니까 자, E1분의 E2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쓱쓱 한번 그려주면 사실 이것도 NOF만 딱 이렇게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OF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걸려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E2 그래프를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쓱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자, E1분의 E2가 요 간격이 유난히 큰 놈이 있거든요. 그럼 이 간격이 커지려면 E1은 작고 E2는 큰 요런 상태일 때 커집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툭 그려놨다면 사실 얘가 E1분의 E2가 이 중에는 가장 크겠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부등호로 정리하는 것보단 그래프로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3가지 이상일 때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X, Y, Z 중에 X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산소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A가 뭐죠? E2죠. E2가 Y가 Z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요 두 놈이 될 거고, 그러면 더 큰 게 Y라고 했으니까 Y가 플로린, Z가 질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난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EC는 E3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오타를 쳤네요. 죄송합니다. EC는 E3다라고 했는데, 자, EC가 뭐죠? 요거죠. E3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X는 플로린이다. 이게 산소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게 E1을 말하는 거죠. 그럼 Y와 Z가 플로린과 질소기 때문에 원자번호 2 이상이면 예외와 관계없이 그냥 큽니다. 그래서 플로린이 크겠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정답 3번 찍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어서 17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7번 문제. 가나다가 있고요. POH-pH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보였기 때문에 요거를 잡아주고 갑시다. 자, MV는 뭘해서 그냥 기준 하나를 잡아주고 요렇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H 플러스의 양이 5배가 됐네요.
자, 그리고 부피는 20에서 10으로 가는 거니까 2분의 1배입니다. 그러면 농도가 10배가 되겠구나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면 pH가 1만큼 작아지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데 pH와 pOH 관계는 작아지면 커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1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2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때 2가 증가하겠구나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2A-7이 A이기 때문에 A가 7이라는 거를 바로 구해줬네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7이다. 얘가 마이너스 2다. 얘는 5다. 라는 거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럼 POH 마이너스 pH가 7이라고 했을 때는 요것도 그냥 루틴으로 딱 정해두시면 나누기 2 딱 때립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7에다가 더해주고 뒤에다가 빼주시면 돼요. 그럼 나누기 2 하면 3.5죠? 그러면 7에다가 더하면 POH가 10.5고요. pH가 3.5인 친구가 만들어지겠네. 자, 그래서 얘가 pH, POH. 요 정도는 적어놓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pH랑 pOH를 순서를 pH 먼저 적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얘는 이제 pOH가 앞에 있으니까 안 적어주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또 갑자기 기억니드가 꼬일 수 있거든요. 실수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다 풀었는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얘가 6, 얘가 8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 얘는 이제 2.5가 될 거니까 pOH가 이제 9.5에다가 7에다가 2.5를 딱 빼주게 되면 4.5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정리 끝났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나는 NaOH다. 일단 pH가 8이기 때문에 염기 맞죠? 자, 다의 pH 4.5고요. 가의 pOH 10.5기 때문에 요거 이제 10으로 약분해주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자, 나에다가 물을 추가를 하면 pH는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중성을 향해서 움직일 거니까 pH가 8에서 7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작아진다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자, 먼저 한번 보면요. XYZ라고 하는 이제 원자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CHO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얘네 둘이 같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놈만 추가가 됐구나 라는 것까지 잡고 나면 여기서 원자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친구가 요거예요. X랑 Z는 뭔가 바뀌었는데 Y는 안 바뀌었죠? 이 말은 뭐야?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CH가 추가되고 산소는 추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산소라는 거를 이제 바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탄소와 수소가 남았는데 X와 Z 중에 누구냐를 고민하면 좀 이상하죠. 탄소는 원자량이 12고 수소는 1이란 말이야? 수소 12개가 탄소 1개랑 질량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질량이 누가 크겠어요? 탄소가 크겠죠. 그럼 너가 C고 너가 H겠네. 라는 것까지는 여기서 바로 꺼내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80g이면 얘가 이제 5라는 거죠. 그럼 산소가 여기에만 들어있으니까 B가 5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있는데 이거 1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얼마죠?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탄소가 여기 10마리가 있고요. 그럼 여기 2.5마리가 있는 거니까 A가 2.5구나 라는 것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수소를 한번 꺼내주면 되는 건데, 수소야 뭐 한 마리의 질량이 1이니까요. 여기 개수를 보시면 얘가 10이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 얘가 6이죠. 그럼 30에 10이니까 4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W1이 40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것도 이제 55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수소가 얘네들은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얼마큼 증가한 거죠? 15만큼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수소가 15개가 되려면 C가 2.5다라는 거를 또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탄소가 이제 12.5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얘가 이만큼만 추가가 된 거니까 5몰 추가됐거든요. 그럼 원자량이 12니까 60g 추가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60 그대로 눌려주면 W2가 210이라는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주면요. W1이 40이고요. W2가 210입니다. 자, 그리고 V1분의 V2라고 했는데 V1이 7.5몰이고 전부 다 기체라는 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 될 거니까 이게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싹 다 지워지네요. 그럼 얘가 10이 될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딱 7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19번도 보시면요. 양적 관계 문제인데 좀 익숙한 패턴입니다. 자, 일단 Wg이 들어있어요. A가 일단 일정량이 들어있고요. 내가 이제 B를 첨가를 하고 있는데 3번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8g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룰에 의해서 여기는 A가 사라졌다라고 잡겠습니다. 왜요?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개념 강의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스킬 강의 뭐 이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룰이니까 굳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얘가 B가 8g이 남았다는 얘기는 24g 중에 8g이 남은 거니까 16g을 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자. 결국에는 이게 다 질량은 실제 값이 나와 있지만 밑에 나와 있는 값들이 전부 다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뭘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2g을 1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의 분자량은 2라고 잡은 거죠. 그러면 얘가 4몰이고요. 얘가 11몰이고요. 얘가 12몰이다. 이렇게 꺼낼 수가 있고 얘는 지금 4몰이 남았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AWg을 다 반응시키는데 B를 11을 넣었더니 4몰이 남았다라는 소리니까 8몰이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개수가 2입니다. 그러면 A는 4몰이 있었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A 4몰을 다 반응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B는 8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반응이 끝나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소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저 보시면요. 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 각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7대 4예요. 근데 부피가 1대 2입니다. 전부 다 기체니까 상태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질량이 7대 8이다 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질량은 W에다가 8을 넣고 질량은 보존될 테니까 이게 W 플러스 8 대 W 플러스 2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16 간격이고 얘가 1 간격이니까 16배를 딱 쳐주면 7 곱하기 16 하면 몇이죠? 110인가요? 그러면 W가 104다 라는 거를 이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X니까 여기 있는 X를 딱 꺼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를 다 쓸 때 A를 2만큼 쓸 겁니다. 그럼 여기가 A가 2가 있고요. 2세트니까 C가 2가 남았겠죠. 그럼 여기는 원래 있던 A를 다 썼을 거니까 4세트가 반응을 했고 B가 3이 남았고 C는 4세트 반응한 거니까 4가 나왔겠죠?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4대 7이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4대 7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은 W가 104라는 걸 이게 내가 구해놨기 때문에 104에다 8을 더하면 112가 되겠죠. 자, 그리고 104에다가 21을 더하면 12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약분을 좀 해주면 2,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7, 10, 7, 8에 56 그러면 2, 14, 2,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14대 9 이게 뭐다? 7대 X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2배죠? 그러면 X는 2분의 9다 라는 거를 이제 꺼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시면요. 이제 오랜만에 좀 말이 좀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자, X몰롱도의 NaOH 그리고 Y몰롱도의 H2H, A2몰롱도의 HB를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1가 염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2가산을 넣고 1가산을 넣고 1가산을 넣고 1가산을 넣었습니다. 얘네가 같다라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몰농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몰농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체 부피를 곱하면 실제 몰수를 꺼낼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부피가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10ml, 5ml, 5ml니까 부피가 20ml고요. 여기는 30ml, 그러니까 10ml가 추가가 됐으니까요. 이거 오타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5mm. 이제 새벽에 좀 급하게 찍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네요. 그래서 5mm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35mm.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곱하면 몰수 구할 수 있겠지. 여기 30. 여기는 30 곱하면 35. 여기는 35를 곱하면 40. 이제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봐봐. 염기에다가 2가산과 1가산을 넣었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산성이라면 여기도 산성이고 여기도 산성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산이 나온다면 내가 넣어주는 양이온 수가 그대로 더해지겠죠? 액성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5개가 늘었으니까 얘를 5개라고 한다면 얘가 10개가 될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산성이라면 H 플러스가 10개가 늘 거니까 여기서 10이 늘어야 됩니다. 근데 5밖에 안 늘죠? 그러면 일단 얘가 산성인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염기성이고 여기가 산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또 5개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내가 농도를 1이라고 이제 잡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염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결국에는 40마리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이온, 여기 있는 양이온을 더했을 때 40이 나오는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20이죠. 그러면 요 안에 양이온이 20이 있어야 되는데 2가니까 얘 10개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처음에 30이 있었죠. 그럼 내가 이거를 염기라고 잡았기 때문에 염기에다가 산을 넣을 건데 산음이에요. 산음염량.
근데 산은 음이온을 줄이지 양이온이랑은 관련이 없거든. 그러니까 액성 염기성이면 얘가 그냥 3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에 양이온 30개 뭐 문제 없고요. 25, 10이니까 35 맞죠? 거기다가 5개 추가 맞죠?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존재하는 음이온의 몰농도가 얼마냐? 부피가 20이고요. 자, 이제 음이온은 여기에 30개가 있는데 이제는 산음이니까 이가산 10개만큼 싹 빼주면 얘가 20 들어가서 1. 톡 튀어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성 확인만 잘 잡았으면 뭐 어쨌든 정답은 3번 이렇게 그냥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